매주 목요일 이 시간 대구 교육박물관의 김정학 관장님과 함께 불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늘 뵈어도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5월이거든요. 네, 5월. 아유, 너무 빨라요. 부처님 오신 날이 양력 5월 27일입니다. 네. 오늘 불교의 기념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네. 음력 4월 8일이 초파일인데요. 불교에서는 가장 큰 기념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4월 초파일 이제 어르신들은 다 초파일이 들어오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석탄일. 네. 그러다가 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네. 처음에 석탄일 말 들은 사람들은 석탄 캐는 나라니까 이렇게 아주 우스갯소리 됐는데 올해는 그나마 4월 초파일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5월 27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대체 휴무일을 쉴 수 있으니까 5월 27, 28, 29, 3일 연휴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찰을 찾는 분들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장기 휴일이니까 다 놀러를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초파일이 막 이렇게 휴일을 끼고 이렇게 연장되니까 저는 그게 좀 속상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 또 대체 휴무로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하면서 정말 그럴까? 막 이런 생각도 사찰에 드는데. 와서 쉴 수는 없나 이제 이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근데 여러 군데를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기회에 4대 명절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게 좋을 듯 네, 합니다. 이제 다 음력입니다. 이게 네. 4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네. 2월 초파일이 출가절이죠. 네. 그리고 12월 8일 네. 이 성도절이고 2월 15일이 열반절이고. 열반절. 예, 그래서 최소한 4대 명절은 불자라면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네. 신년 달력을 받으면 다 이렇게 동그라미 네. 쳐놓으셔야 되는데 사실 4대 명절은 우리나라 불교사를 이렇게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기념하고 봉행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네. 국가적 차원의 기원제가 있었죠. 뭐 수륙제가 있다라든가 연등제가 있다라든가. 그래서 2020년 12월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연등제가 등재가 돼요. 네. 그러면서 연등제가 부각이 됐었고 고려시대 연등해도 1월이나 2월 보름쯤에 했는데 그 이후로 민간에서 민속 행사로 이어져 온 거죠. 네. 그래서 1970년대 도심 포교당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초파일 행사 같은 경우도 좀 활성화됐고 1975년에 초파일이 공휴일이 됐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또 이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줄 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들 귀하게 생각하는 날은 백중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랑분절. 네. 네. 그래서 음력 7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백중이라는 것은 이게 아렐 백자로 해석을 해서 여러 대중들한테 알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종 그래서 100가지 과일로 공양할 만큼 아주 날이 좋잖아요. 7월 15일이면. 네. 그래서 백종이라는 이름도 별칭도 갖고 있고 또 발꿈치가 뽀얗다고 그래서 백종이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때 가서 이제 막 논을 돌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발꿈치가 뽀얀 날이다 백종. 그리고 불교에서는 우란분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우란분이라는 말은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란분에 좋은 과일들을 이렇게 해서 네. 그야말로 중생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느낌이 이제 우란분에서 나왔다고 본다면 경남 밀양에서는 민속 연희 중에 백중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그 인간문화재 하복영 선생이 그 밀양 북춤을 추면서 이 놀이를 하는 것도 이 백중날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목련존자의 효행에서 비롯된 이 우란분절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름 안거 해제일이에요. 그리고 참회법회가 있는 날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망부모 천도일이에요. 그래서 여름 안거 해제일은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석 달 동안 수행을 하시잖아요. 네. 수행하시고 그다음에 만행을 떠나는 날이니까 스님 만나는 날인 거예요. 스님 이때까지 그러네요. 우리 스님 저 산속에 계시다가 네. 이제 이게 대체로 날 만나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명절을 우란분 명절을 효행을 강조하는 명절도 되지만 정말 친한 스님, 꿈에 그리던 스님 만나는 네. 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불자님들이 또 스님들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싶어 네.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날 참 의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오도 불교의 기념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어떤 이유죠? 근데 사실 단오는 불교 기념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음력 5월 5일이잖아요. 네. 근데 단오가 수린날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 수리라는 말이 높다, 귀하다, 신령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어뜸 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월 5일이 정말 가장 그 하늘이 맑고 아름다운 그런 시절인데 설,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이 또 단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릉 단오제라는 큰 축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시는 대관령 국사 성황신이 주신인데 이 신이 신라말의 선성인 범일국사예요. 네. 그래서 범일국사 스님을 대관령 국사로 모시고 축제를 하는 게 강릉 단오제예요. 그리고 가까운 경산 자인 단오제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원효성사 탄생 달해제를 같이 하거든요. 네. 여기서 원효 스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영광 법성포에서도 단오제를 해요. 네. 이때는 또 연등 축제를 해요. 그리고 수륙제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민간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런 증거가 이 단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오도 불교 명절이다. 불교 명절에 버금간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단오 때가 되면 이제 절 밑에 사천에서 성속이 하나 된 축제가 열리잖아요. 실험 대회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불교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런 날이니까 당연히 불교 명절 중에 하나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축제 안에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일상생활에서 맞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불교 힘이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억지로 가서 불교 믿으세요 이러는 것보다도 맞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보여주고 나누면서 스며들는 그런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름의 불교 기념일을 하나 더 꼽으신다면 저는 책의 날을 꼽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조금 이렇게 이상해졌지만 네. 책의 날이 2개예요. 예. 그러니까 4월 23일이 책의 날인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 또는 저작권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1661년에 그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라는 네. 사람하고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셰익스피어하고 네. 같은 날 죽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두 문호가 네. 같이 제산 날인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세계 책의 날이 되었고 네. 우리나라 책의 날은 10월 11일이에요. 네. 이거는 유네스코가 95년도에 제정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7년 전에 그러니까 1987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책의 해예요. 왜냐하면 8만 대장경이 완성된 날이 1251년 음력 9월 25일이거든요. 네. 이걸 양력으로 딱 바꾸니까 10월 11일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10월 10일이 우리나라 책의 해예요. 그래서 네. 이제 8만 대장경 목판본이고 우리나라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라고 그러잖아요. 직지 네. 심체 여절했던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 직지를 찍어낸 해가 1377년인데 날짜를 알 수 없어. 그래서 책의 날을 그렇구나. 지정하지는 못하고 책의 날은 8만 대장경이 완성된 날을 책의 날로 했으니까 10월 11일도 이건 불교 명절이다 이런 생각해서 정말 8만 대장경 장경각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너무 다양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1377년에 청주 흥덕사 금속활자 직지 예. 이게 날짜를 잘 모른다고 하니까 네. 좀 약간의 속상한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번 지금 지나가는 시간도 기록하고 또 있는 그대로 또 옮겨 쓰고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목판본 생각이 같은 들어요. 데는 이렇게 일부러 강기를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금속 활자는 활자를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기가 다 붙어 있질 않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발견하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불교 명절을 지키긴 하지만요, 삶의 태도가 좀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초파일을 휴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초파일은 노는 날, 빨간 날, 뭐 이렇게 네. 생각해서 그런데 그래도 뭐 개인 성향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명절의 뜻을 절에서 한번 되새겨 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왜 오셨나? 그리고 부처님의 출가 정신은 뭔가? 수화 항마상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나무 밑에서 이 마구니들하고 어떻게 싸웠나? 뭐 이렇게 생각해 봐도 네. 좋잖아요. 그리고 사라상수에서 정말 그 돌아가셨으면서 아나니가 왔다고 발 두 네. 쪽을 싹 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 그랬을까? 춘다가 해준 만두를 드시고 왜 돌아가셨을까? 네. 아난존자는 왜 늦게 왔을까? 라울라는 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장애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부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비춰가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정말 아주 값진 명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요. 네. 마치 이렇게 연등을 올리는 게 다 있냐. 그리고 합창단이 와서 또 잠불가를 부르고 또 법문하고 네. 관욕하고 또 점등식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순차적인 게 아이고 있잖아요. 끝났다. 네. 근데 준비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네. 그냥 저도 솔직히 돌아보면 네.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네. 있거든요. 근데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좀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맞습니다. 부처님 삶을 닮아가면서 맞습니다. 부처님처럼 살려면 네. 그냥 그런 시간이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꼭 제적 사찰에 가셔서 불교 명절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꼭 그래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면제부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네. 전국의 그 크고 작은 사찰들이 제일마다 다 법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도 너무 바쁘시고 네. 너무 준비가 힘드니까 그래서 초파일은 반드시 제적 사찰을 가라. 네. 가서 관욕도 하고 관불도 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절이라든가 열반절 같은 경우는 팔상전이나 영산전 같은 산이 있는 사찰을 찾아서 네. 팔상성도를 가족과 함께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좀 제가 가르쳐 드리자면 보원에 있는 법주사에 가면 네. 팔상전이 있잖아요. 네. 예천 용문사, 순천 송광사, 하동 쌍계사 이런 데 가면 다 영산전이나 팔상전 안에 팔상성도가 다 있습니다. 벽화가. 그 벽화 8개를 꼼꼼히 짙어보면서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알아보는 이런 게 불교 명절에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네. 관장님께서 또 추천해 주신 법주사나 용문사, 송강사, 쌍계사 네.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탐방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채 비빔밥 먹고요. 네, 뭐, 그럼요. 좋습니다. 네. 휴일도 많이 주는데. 알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님. 네, 지금까지 대구교육박물관의 김정학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